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해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부 주요 목표물을 겨냥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7일 성명을 내고 이란 수도 테헤란의 정부 목표물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테헤란 서부에서 거대한 연기와 폭발음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금요일 밤이 이란에 대한 최대 규모 폭격 작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반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텔아비브와 이스라엘 중부 전역에 공습 사이렌이 울리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현재까지 사상사 보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며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미군은 이란이 바레인 주거 지역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히며 용납할 수 없고 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지난 일주일간 이란 선박 43척을 훼손하거나 파괴하고 군 지휘통제센터와 탄도미사일 기지 등 3,000개의 표적을 타격했다는 누적 성과도 발표했습니다. 네, 이란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재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양측의 강경 대치가 계속되고 있죠. 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이 종전을 위한 중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지난달 28일 미국의 공습 개시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이란 국민을 과소평가하고 분쟁을 촉발한 자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전쟁의 책임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만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란의 언급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완전한 항복만을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는데요. 양측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며 협상 국면에 접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이란 군사력이 파괴됐다고 강조했는데요. 백악관에서 주재한 대학 스포츠 재건 원탁회의에서 이란의 실질적인 군사력은 완전히 소멸됐다며 미군은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도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12.1% 상승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35% 넘게 급등해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도 배럴당 8% 넘게 올라 2022년 3월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입니다. 국제 원유 수송량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일부 중동 국가들은 원유 생산량 감축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 원유 수급 우려에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30일간 허용했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다른 러시아산 원유 제재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간 6일 이란의 실질적인 군사력은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대학 스포츠 살리기를 주제로 한 원탁회의에서 미군은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육군, 해군, 통신망은 사라졌다며 두 차례에 걸쳐 지도부가 사라졌고 이제 세 번째 지도부만 남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종전 중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무조건 항복을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대화 국면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란 양측 대통령들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좀 종전 중재 시도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이 중재 카드는 좀 밀리고 있는 측에서 사용하는 출구 전략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궁지에 몰렸는데 굴욕적으로 출구를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중재 시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던지고 그래서 그 압박을 받는 국가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그냥 항복이 아니라 중재들이 있고 그래서 그 중재 요구들을 받아서 우리는
국제법과 아니면 국제 평화를 하고 주변국들의 중재도 잘 받아들이는 국가로서 우리는 정전으로 아니면 종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의 첫 단계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란이 갖고 있는 카드가 많지 않는 상황에서 이 출구 전략 시작이 어떻게 잘 순탄하게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조건 항복이 뭘까 좀 생각해 보면 모즈타바 절대 안 된다. 그럼 차기 지도자도 내가 좀 관여해야 한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미 거의 종전 선언을 지금 다 할 정도로 군사 작전은 더 나갈 수는 없거든요. 뭐 이제 양옥 위원님께서 더 자세하게 군사적인 측면은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이미 전쟁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3가지 목표는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비대칭 전략 계속 미국과 주변국을 압박했던 그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은 거의 와해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해군도 이미 이제 국제 해에서도 지금 타격을 다서 침몰하는 정도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란 너 지금 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완전 항복 외에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또 출구 전략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린 완벽한 승리를 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야기들 이제 자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양측의 그 서사가 조금 궤가 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거의 전쟁 막바지에 온 거 아닌가라고 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항복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나요? 뭐 언컨디셔널 서렌더 이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봤죠. 2차 세대 때 보면은 미국이 요구를 한 거, 일본에 무조건 항복해라. 항복 안 했으니까 어떻게 했나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핵폭탄 떨궜죠. 물론 미국이 핵폭탄을 떨구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요. 이 전쟁은 이겨놓고 시작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겨놓기 위한 모든 판을 수를 이미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쟁 난 이후 2023년 10월에 공격당한 이후에 자 이거를 차분차분 보복해 나가면서 그 보복의 이 모든 배후를 이란으로 본 거고요. 사실 이란이 맞았고 자 그래서 일단 대리 세력들 다 2024년 정도까지 쳐내고 그다음에 이제 24년, 25년 이렇게 거쳐서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해서 사실상 이미 2025년에 방공망을 상당 부분 무너뜨려 놨단 말입니다. 그럼 사실은 올해 이 공격은요 여태까지 자신들이 쌓아놨던 그런 계속 이렇게 이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놨던 이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완성시킬 때 이스라엘이 혼자 만약에 접근을 한다, 국제사회가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아랍 국가들 난리가 나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미국에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큰 지금 그림 판을 잘 만들어 놨으니 우리가 먹음직스럽게 상을 차려놨으니 같이 와서 싸우자. 그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트럼프는 이거 정치적 승리만 챙겨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희생이나 이런 게 따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과거의 미국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규칙이나 혹은 이제 뭐 생명 존중 그래서 뭐 인권 존중 그래서 뭐 작전하는 데서 굉장히 제약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들어와서는 상당히 무시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더 이상 어떤 그 미국이 자꾸 뭐 합법 국제법을 따라서 뭘 준수하고 뭐 하고 이거를 사실은 가장 잘 활용해온 게 이란 같은 세력들이거든요. 혹은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소위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왔는데 그걸 활용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든 거죠. 자 어쨌거나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찌 보면은 야 좀 미국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란을 쪼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더 이상 끌고 가기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 바라보기는 야 이거 뭐 오래 시간을 버티면 버틸수록 이란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그 이란이 버틸 수 있을 때 얘기죠. 그럴 역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빌드업들이 이렇게 소위 서사, 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더 하기 싫으니까 하는 거다 하면서 일종의 이제 체면치레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미 군사 작전은요. 지난 100시간 작전, 5일 동안의 작전으로 사실상 거의 승리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 하는 이 소위 에픽 퓨리,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그러니까 뭐 장대한 분노인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 이 작전 개념을 보고 있으면요. 기본적으로는 한 4단계 정도로 작전이 진행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작전 준비 단계는 제외하고요. 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방공망 제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위 전략 타격으로 해서 적의 주요한 미사일 발사 시설부터 시작해서 지휘 통제 이런 것들 전부 싸그리 무너뜨리고요. 자,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해군력 괴멸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나 이쪽에 갈 수 있는 전력들을 전부 부수고.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미 5일까지 거의 다 끝났어요, 작전. 예. D+5일에 이미 작전이 거의 다 끝났고 이제 5일, 6일 정도 되니까 미국 얘기하는 게 자 이제 산업 기반을 우리가 부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주요 군사 표적은 다 제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뉴스에서 무슨 미국의 작전 템포가 늦어졌다, 뭐 예전처럼 뭐가 안 됐다 그러면서 미국의 작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표적 이미 다 제거해서 그러니까 작전 템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릴 게 더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트럼프가 4주 작전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이거 트럼프식의 빌드업이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실제 2주 정도 내에 전부 다 정리될 수 있는 거를 4주여 기간을 딱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빨리 끝나잖아요. 그것도 연막이었네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거 전부 자기의 정치적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빌드업에 들어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일주일, 소위 이제 그 100시간 공습 작전에 의해서 거의 이거를 정리하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이 승리를 포장을 할 거냐, 혹은 이제 이란 같은 경우 어떻게 이 패배가 아닌 걸로 포장할 거냐. 어떤 지금 명분을 내세울 예, 거냐. 저는 지금 되려 그런 지금 조정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란에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반격할 만한 뭐 건덕지가 있다거나 남은 무기가 있다거나 그런 건 결코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기가 생각하세요? 없으니까 지금 자꾸 자폭 드론 같은 것만 날리는 그러니까 거죠. 자폭 드론 정도. 그러니까 무슨 이제 그런 겁니다. 이란이 뭐 탄도 미사일 한 3,000발 정도 있는데 야 이번에 뭐 쏜 게 지금 사실 쏜 거 한 200발, 300발도 안 될 걸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많이 해봐야 500발 미만일 텐데. 예. 근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야 이렇게 계속 초기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사실 가진 거 다 쏴야 되거든요. 거의 다 쏘고 한 절반 정도 남겨주고 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절반을 쐈다고 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실제 3,000발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이 이제 그 소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에 사실은 탄도미사일하고 드론하고 굉장히 열심히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자기들의 자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자, 그럼 그 이후에 그럼 엄청나게 생산해서 그걸 채워 넣냐? 솔직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2024년 공습, 25년 공습 막 이렇게 상황들이 복잡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급망도 계속 쥐어 들어오고 이게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산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갖고 있는 재고들 갖고 공격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얼마나 남아있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현재 상황 됐을 때는 거의 갖고 있는 거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한 절반 이상은 소진하지 않았겠냐. 근데 이제 그 남은 거 갖고 이제 굉장히 긴 기간을 버텨나가야 되는데 아마 이란도 지금 어떻게 버텨나갈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이란이 장기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 네. 그러면은 물밑 협상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물밑 협상은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 그래서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리고 협상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저는 어느 정도 물밑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이는 거겠죠. 니네들이 얘기하는 컨디션보다는 더 나쁜 거를 갖고 와야지 뭔가가 되지.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그 레버러지 아니면 그 협상 카드로서 바게닝 칩으로서 사용될 만한 게 없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위협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많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제 뭐랄까요 교육으로 줄여줄 수 있는 뭐
핵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미국 입장에서 그거 줄여주면 이렇게 줄게. 뭐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 포괄적 핵 합의 같은 경우도 이란이 갖고 있는 물량을 줄여줄 테니까 뭐 이런 협상이 되려면 이란 측에서도 미국 측 입장에서 위협이 되는 것 아니면 미국 측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지금 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억지력이나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와야 됐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작전을 시작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위트코프하고 쿠슈너가 협상을 하고 나서 이게 말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딱 되는 순간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협상력을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보자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5일 작전으로 이란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이 상태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으로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그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일본 제국이 했던 것처럼 그냥 완벽한 항복을 해라. 그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란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가장 지키고 싶은 거는 정권 유지예요. 지금은 정권이죠. 왜냐하면 그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혁명 수비대나 성직자나 아니면 그 대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1979년 이후에 기득권화가 돼서 지금까지 온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대로 완전히 정권 개멸, 정권 교체까지 되면 그들이 다 와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일단은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는 좀 이제 또 의문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나간다 한들 경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안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았던 것처럼 작년 12월 1월에 경제 제재만으로도 시민들이 버티지 못해서 소요 사태가 났는데 지금은 더 이란이 갖고 있는 그런 억제력들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또 있는 거죠. 러시아가 중동에 배치된 미군 자산의 위치 정보를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안에 정통한 미국 정보당국의 관계자 3명을 인용하며 러시아가 전쟁 이후 이란에 미 군함과 항공기 등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러시아가 분쟁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이란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상당히 포괄적인 노력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